마크 트웨인 자서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의 일부분을 지금 소개했는데 조금 길게 여러 페이지 소개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글을 참 맛깔나게 잘 쓰는 사람인 거 다 아시죠? 예, 톰 소여몸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작품이 있죠. 자, 이 작품에서 우리가 꼭 배우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서전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자서전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는데 한번 살펴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12, 3세 즈음까지 1년 중 일정 기간을 농장에서 보냈다. 농장에서 사촌들과 함께 보냈던 날들은 황홀하기 그지없는 나날이었고, 지금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대부분은 아마 아주 행복한 추억 속으로 빠져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에 대한 추억 또한 그렇다. 엄숙하게 깔리는 땅거미와 깊은 숲의 신비를 떠올릴 수 있고, 흙냄새, 야생화에서 풍기는 아련한 꽃냄새, 비로 씻긴 잎에서 나는 광택,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후두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들리는 딱따구리의 딱딱거리는 소리, 숲에 외따로 떨어진 곳에서 꿩이 숨죽여 윙윙거리는 소리.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서정적이다, 낭만적이다, 굉장히 풍요롭고 평화로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죠. 잔디 사이를 날쌔게 움직이는 야생동물의 흘금거리는 눈초리 등이 생각난다. 자, 지금부터 읽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여기 이제 반복되는 말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어떤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조심스럽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장면을 기억 속에 그대로 되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처럼 생생하고 축복받은 것으로 기억할 수 있다. 초원이 생각나고, 초원의 외로움과 평화로움이 떠오르고, 하늘에 미동 없이 떠다니는 거대한 매가 눈에 선하고, 그 매가 날개를 쫙 펴면 날개 끝 가장자리로 보이던 파란 하늘이 생각난다. 가을 옷을 입은 숲의 모습도 떠오른다. 참나무 빛으로, 히코리나무는 황금빛으로, 단풍나무와 온나무는 불타는 듯한 시몽색으로 빛이 났다. 낙엽 사이를 지나갈 때 아삭거리던 소리도 들린다.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반복되는 말들이 있죠. 위에서부터 보면 둘째 줄에 생각난다, 넷째 줄에 기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초원이 생각나고, 평화로움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매가 눈에 선하고, 파란 하늘이 생각나고, 또 숲의 모습도 떠오르고, 이렇게 생각난다, 기억한다, 생각난다, 눈에 선하다, 떠오른다, 생각난다, 떠오른다, 계속 이런 말들이 반복됩니다. 자, 이 얘기가 뭘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이가 든 마크 트웨인이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수십 년간의 그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때 일이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를까? 단지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이 나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즐거웠기 때문에 그 추억이 고스란히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파란 야생 포도송이가 어린 나무의 잎 사이사이에 매달려 있는 장면이 떠오르고, 그 맛과 냄새 또한 기억난다. 이제 또 기억난다는 말이 나왔어요. 야생 검은 딸기의 모습과 맛 또한 생각난다. 파파야, 개암 열매, 감 등도 마찬가지다. 이슬 내려앉은 동틀역에 우리 모두 나와서 히코리 열매와 호두 열매를 찾아 헤맬 때 후두둑 머리 위로 떨어지던 빗방울을 지금도 느낄 수 있다.
검은 포도 자국이 얼마나 예뻤는지 생각난다. 호두 껍데기에 얼룩이 떠오르고 비누와 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던 이 자국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었는지 느껴진다. 단풍나무 수액의 맛이 생각나고 언제 수액을 채취해야 하는지, 꿈통과 수액이 내려가는 관을 어떻게 배열해야 하는지, 주스를 어떻게 줄이는지,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인 사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딸기, 파파야, 계암열매, 히코리, 호두,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오죠. 자, 글을 쓸 때 이왕이면 좀 구체적인 단어, 구체적인 사물의 이름,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말들만 쭉 늘어놓는 것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주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설탕을 어떻게 걸러내는지, 이렇게 걸러낸 설탕이 보통 방법을 사용해서 추출한 설탕보다 맛이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인지 모두 기억난다. 개구장이었던 마크 트웨인 입장에서 보면 그때 있었던 일들이 아주 생생하고 또 재미있었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에 더 생생하게 남는다는 뜻입니다. 덩굴 사이로 오동통하게 살오른 수박이 햇빛을 받을 때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문장은 지난번에 3강에서 소개했던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두드려보지 않아도 수박이 언제 익었는지 알 수 있었다. 침대 및 찬 물통에 담가놓고 시원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던 수박 때문에 얼마나 입맛을 다졌는지, 집과 부엌 사이에 천정이 가려진 곳 테이블에 놓인 수박의 모양이 어떠했는지 생각나고 수박을 맛보기 위해 모여들어 군침을 꿀꺽꿀꺽 삼키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수박 끝으로 칼이 들어갔을 때 쩍 하고 갈라지던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고 반대편 끝까지 칼날이 들어가서 수박을 가를 때면 두 동강 난 수박이 칼날 아래로 뚝 떨어지던 장면도 기억난다. 수박은 탐스러운 붉은 살과 검은 실을 드러내면서 선택받은 사람을 위한 완벽한 자태를 자랑했다. 기다란 수박 조각 뒤에 가려진 아이의 모습과 그때의 아이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나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크 트웨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그 다음, 글쓰기란 생각이나 사실 따위를 글로 써서 표현하는 행위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건 사전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약간 변형시켜서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다시 써놓았습니다. 다시 재해석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거죠. 현상이나 상황을 설명하거나 생각, 느낌, 감정, 견해 등을 글이라는 매체로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변환 작업이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변환 작업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글로 바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생각은 글이고 글이 생각인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바꿔주느냐. 바꿔주는데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바꿔주는 연습을 잘 하는 것이 바로 글쓰기 연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다 글의 소재라고 말씀드렸죠. 글감이라고 했고요. 그런 것이 이제 글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생각, 느낌, 감정, 견해 이런 것들이 글을 이루는 주요한 내용이죠. 글쓰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쓰기 초보자가 먼저 배울 것은 뭐냐면 어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순을 제대로 맞춰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요. 또 어순만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 명사들, 각 단어들, 뭐 동사, 형용사, 부사, 모든 단어들의 배치, 순서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연습하면서 익혀야 할 대상입니다.